네, 유엔 북한 인권 전문가가 이 유엔에 김정은이 반인도적 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 강력한 북한 제재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서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순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이 김정은의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유엔이 북측에 공식 통보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고위 인사들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정식으로 통보하라는 것과 그들의 통치 아래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기소하는데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내용이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된 담당자가 보고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혹시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까?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북한 인권 관련 내용만 다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다음 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정식으로 보고가 되면은요, 그동안 대북 결의안을 주도했던 유럽연합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보고서 권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 국제법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 접근 방법 등을 결정할 2-3명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다루스만은 지난해 9월과 11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오는 7월 임기가 끝납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다룬데도 역시 이제 중국이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조금 미묘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대북 강경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중국 관영 언론들의 논조에 미묘하나마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 사람의 북한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대북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북한이 병풍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반복적 핵실험 등으로 중국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면서 부정적인 대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사드가 아닌 대북 제재가 한반도 위기의 치료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관영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대북 제재에 열쇠를 진 중국 측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신속하게 한다는데 공감대가 서 있다면서 이번 주 중에 양측이 뭔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중국이 조금 더 강한 태도를 표시하는 것 같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켜 북한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주목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잇따라 강화된 대북 독자 제재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의 태도 변화까지 감지가 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더 진전된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지순한입니다.